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 핵심 DOM 객체, 그죠? 그 객체를 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jQuery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배워야 되는 부분까지 왔네요. 자, 이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초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달러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jQuery에 대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봤는데요. 이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jQuery가 진짜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Query란 이렇게 나오죠. 그죠? jQuery는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제일 초급에서부터 jQuery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놈은 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그냥 일종의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앞에서 봤듯이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 있죠. 그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우리가 이제 잘 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화면에 웹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숨기기도 하고 이벤트도 넣어보고 여러가지 속성도 줘보고 등등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한 DOM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있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다 이 뜻이죠.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 안 그래도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크로스 브라우징은 여기에 보시면, 자, 웹페이지를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여러 브라우저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브라우저 회사마다 크롬이다, 사파리다, 그리고 뭡니까? 또 파이어폭스다, 엣지다, 웨일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회사들마다. 그 회사들마다 IDL 인터페이스를, 빈 공간을 다르게 이제 비슷하게 웹 표준에 맞게끔 구현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게 바로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모든 브라우저에서 깨지지 않고 우리가, 즉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호환성이라고 이제 이게 웹 표준이 돼서 호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올바르게 나오는 작업을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 W3C, www, 그죠? 컨소시엄, 여기에서 웹 규격, 웹 표준에 맞는 코딩을 함으로써 어느 브라우저 혹은 어느 모바일 기계나 PC나 뭐든 간에 기기에서 사이트가 의도된 대로 보여지고 작동되는 기법을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 그래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 가로지르다 해서 브라우징, 서로 브라우저끼리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이 뜻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크로스 브라우징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이 jQuery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jQuery를 사용하면 어떠한 브라우저에서 같이 띄워도 깨지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재차 강조드리지만 jQuery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도움을 다루기 위해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jQuery의 기능을 첫 번째로 한번 보면, 대다수의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가 그렇듯이 jQuery 역시 jQuery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그리고 표현법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수많은 작업들을 아주 쉽게 처리해주는 기능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jQuery의 네 가지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바스크립트 돔 객체, 그죠? 돔 객체의 필수적인 프로퍼티, 그죠?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노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 찾기, 이동, 스타일을 추가, 수정, 값 구하기, 또 속성을 추가, 수정, 값 구하기, 또 이벤트 등록이나 제거, 발생, 그리고 위치와 크기에 관련된 프로퍼티와 메서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DOM 작업을 할 때 아주 jQuery를 이용을 하면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AJAX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jQuery에서 더욱 쉽게 AJAX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AJAX는 데이터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요. 그 통신 기능을 하는 일종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JAX를 기능을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할 거니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마치고 나서 이제 AJAX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런 XML, JSON, CSV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포맷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포맷 등을 이용을 해서 서버와 공통된 규약으로 통신을 하는 AJAX 기능을 jQuery에서는 더욱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기능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앞서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것들을 많은 기능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미 선구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리 어답터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기능들을 구현해 놓고 그거를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다 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가 쉽게 아주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많이 깔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깔아서 인스톨을 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하듯이 이 jQuery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효과, 이런 효과라고 하는데, 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아주 쉽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는 애니메이션 기능 자체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뭐도 움직여보고 뭐도 움직여보고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을 약간 해봤는데요. 그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타이머 함수, set interval,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좌표값을 또 이제 매스 랜덤 이런 것들로 받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는 없었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간단한 거는 타이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은 아주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학적인 공식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jQuery에서는 이미 애니메이션 효과를 아주 쉽고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모바일, 요즘에는 이제 웹 앱, 하이브리드, 그죠? 그러한 화면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모바일 화면을 우리가 또 jQuery 모바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웹이나 앱, 하이브리드 앱을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게까지 이제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jQuery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 이건 4가지가 아니고 5가지네요. 실수했네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jQuery의 기능을 한번 두 번째를 보면 자, 코어,
그죠? 코어다. 그죠? 이 코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뭡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코어라고 흔히 칭을 하죠. 그래서 jQuery의 함수나 jQuery를 이용해서 개체를 접근을 하거나 데이터나 플러그인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운용할 때의 이러한 유지보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셀렉터 선택자 기본적인 거나 아니면 계층 구조, 그리고 필터 찾는 거, 컨텐트 필터 역시 찾는 거, 가시성 비지빌리티, 그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뭐 자식 필터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조작 부분도 좋다 이거죠. 컨텐츠의 변경이나 내부 삽입이나 외부 삽입이나 주변 삽입이나 제거나 뭐 이런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작적인 면에서도 jQuery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속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는 익숙하죠. 그죠? attr, attribute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로 속성의 값을 변경을 시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뭐 클래스나 html, 텍스트, 밸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속성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역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CSS, 포지셔닝은 위치를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높이와 너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제어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 탐색, 우리가 앞에서 돔 객체의 구조를 봤죠. 전부 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식 노드라든지 하위 노드, 상위 노드, 그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그리고 조상 노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 그래 필터링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또 엮어서 하는 체인 기능, 이러한 탐색 기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AJAX 요청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 서버하고 연동하는 것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를 로드한다든지 이벤트를 처리, 그리고 이벤트 뭐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이벤트 도우미 등등 이러한 기능들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효과도 기본적인 것도 있고 슬라이딩 하는 거, 사용자 정의를 해주는 거, 그리고 페이딩 해주고 설정하는 거 등등. 그리고 또 수많은 유틸리티, 그죠? 브라우저의 기능을 탐지한다든지 배열과 개체 작업을 한다든지 테스트 작업을 한다든지 문자열 작업을 한다든지 URL 이러한 경우, 이러한 jQuery의 기능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저도 아직 다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냥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API 문서 페이지, API jQuery.com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었고요. 위에 10개의 기능은 우리가 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API 문서가 왜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때 모르면 찾아보라고 있는 게 바로 API 문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DAX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jQuery의 API들이 쭉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예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용해서, 찾아서. 이게 얼마나 좋은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기타 타 언어들, 뭐 자바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에도 물론 닥스가 다 존재하죠. 도큐먼트. 그리고 뭐 C++이나 아니면 윈3의 API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MSDN이라는 뭐 딕셔너리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짜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 못하겠다 싶으면 방금 보셨던 API 도큐먼트를 우리가 찾아서 그 기능을 찾아가지고 그 예제, 아니면 영어를 모르시면 영어를 끌고 와서
번역기에 돌려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서칭, 검색이 너무 검색을 하면 잘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jQuery를 학습하는데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jQuery의 실체를 보게 되면 사실 jQuery는 수많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우리 클래스다라는 거 앞에서 봤는데, 그죠? 뭐 스트링도 있었고, 데이트 클래스도 있었고, 어레이 클래스도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로퍼티하고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스트링에도 뭐 차에도 있고, 인덱스 오브도 있고, 뭐 등등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연습해 봤다 맞죠? 그런 것처럼 이 jQuery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뜯어볼 필요는 없겠죠. 다 뜯어볼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얘도 수많은 메서드를 들고 있는 클래스고요. 그리고 jQuery는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중에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프로토타입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jQuery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jQuery 메서드를 배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jQuery의 핵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jQuery를 배운 후에 요 밑에 이렇게 나열을 전부 다는 안 해놨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손에 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 내용은 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jQuery의 핵심 내용이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우리가 id를 이름으로 찾을 때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get element by id 혹은 query selector 이런 걸로 우리가 찾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내부적으로 하위 밑에 있는 자식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상위 노드 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jQuery는 말 그대로 id로 이름을 찾으려 하면 샵 해서 달러 함수를 이용을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미 많이 해봤어요. 그죠? 일반 노드들을 우리가 찾을 때.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찾은 노드를 다룰 때 개수를 구할 때는 length를 사용하면 되고 n번째 노드에 접근하려면 e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q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돔 객체에 접근하려 그러면 우리가 get해서 인덱스를 주면 이제 우리가 돔에 있는 여러 가지 웹 요소, 객체들로 생성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대상 인덱스 주고요. 그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노드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에 each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주고 인덱스를 주고 $dis 하면 현재 거를 의미하죠. 그죠? 아니면 eq하고 여기다가 인덱스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찾은 노드 중에서 특정 노드만 찾겠다 그러면 필터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찾은 노드 중에서 자손 노드 중에서 우리가 특정 노드만 찾으려 그러면 당연히 찾은 노드 중에서 특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는 CSS의 선택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자를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인덱스 값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인덱스 함수 메서드, 인덱스하고 또 대상, 그리고 인덱스에서 대상 돔 객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식 노드들을 우리가 또 찾을 때는 모든 자식을 찾고자 할 때는 대상에다가 .children이라는 메서드, 특정 자식을 찾으려면 역시 선택자를 이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노드를 찾을 때는 first 메서드를 호출해도 되고 eq해서 0번째 인덱스를 줘도 되고, 아니면 children 메서드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column first 이거 우리 저 HTML, CSS에서 우리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값들을
대신 문자열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그걸 인식을 하고, 마지막 번째 노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last를 써도 되고, 이렇게 속성의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 뭐 children 하고 length -1, 왜?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요. 역시 eq -1,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다 외우면 뭐 이게 뭐 사회 시험입니까? 지리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찾아서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쓰다 보면 손에 익죠. 손에 익다 보면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 형제, 부모, 자식 노드 뭐 이래 찾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뭐 n번째 자식 노드는 어쩌고 저쩌고, 부모 노드는 parent method, 그리고 이전 형제 노드는 previous all, 그 다음에 다음 형제 노드는 next all, 뭐 이렇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메서드가 무수히 많습니다. 스타일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상기의 표처럼 노드 찾기만 해도 수많은 메서드가 있고, 그죠? 또한 속성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위치나 크기, 애니메이션 등등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와, 저거 어떻게 다 하지?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어느새 자신의 지식이 될 것이니까 말이다. 그죠? 어차피 저도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 형태로 너무 많다, 하기 싫다 이러면 뭐 언제 합니까? 못하죠.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즐겁게 오늘 하나의 지식을 알았다라는 생각으로 정진하면 되죠.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만 시간 이상. 저도 역시 프로그램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리고 jQuery를 선호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까지만 뭐 한번 볼까요? 이까지 잠깐만요. 아니군요. 요거 아직 제가 덜 붙여서 그래요. 자, 그냥 일단은 요것만 한번 요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jQuery냐 자바스크립트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을 비교하면 여기 또 ing가 좀 헤더인데 또 깜빡했네요. 요거 좀 작성을 좀 할게요. 제가 헤더죠. 헤더 er 그죠? 헤더인 노드를 이렇게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더라는 여기 또 보더도 있었네요. 왜 이렇게 제가 만드니까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 아이디가 헤더인 노드를 찾아 보더를 이렇게 바꾸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소스로 바라보면 get element by id 해서 헤더를 찾고, 그 다음에 타겟에다가 뭐예요? 스타일, 컬러에서 이렇게 스타일, 보더에서 이렇게 쭉 줘야 되죠. 두 줄이다 그죠? 일단. 그런데 jQuery 소스는 달러 함수로 바로 찾아내고 CSS 메서드를 호출하고 여기에다가 속성과 값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 이미 해봤잖아요. 그죠? 아울러 또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소스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이렇게 지금 몇 줄이나 이렇게 길죠. 그죠? 그런데 jQuery 소스는 어때요? 지금 꼴랑 한 줄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꼴랑 이렇게 한 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쓰냐 하면요,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은 비표준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등록할 때 어태치 이벤트 이거 왜? 크로스 브라우징 처리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이면 이걸 처리하려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 이상이면 표준 브라우저에서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add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거 그죠? 클릭하면 익명 함수 알러트 창을 띄워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소스를 jQuery는 이렇게 btn1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 해서 여러 개의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터지면 자, 이 함수 실행해라. 이 두 줄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아하 이걸 바라봤을 때 내용이 jQuery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선호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또 선호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효과.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상관없다고 했죠. 하나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라면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울러 이와 달리 jQuery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요까지만 설명하고 말게요. 네, 다음 뒤에 장도 제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jQuery만 알면 뭐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jQuery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천이 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대답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1장에서 초급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코어, 문법,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걸 왜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진행을 하되 대부분 그런데 이 DOM이라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이놈을 우리가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우리가 jQuery를 일부를 사용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가 DOM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부분, 서버와 호환하는 부분, 그리고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드릴 때 jQuery는 DOM 작업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전혀 배우지 않는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모른다면 로직 구현 능력이 부족하면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뭔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jQuery 좀 다룰 줄 알고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 때 HTML도 알아야 되고 CSS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되고 jQuery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가 나오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jQuery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단지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메서드를 배우는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DOM 작업을 처리를 쉽게 도와주는 클래스이다
라고 딱 몇 번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와 CS와의 관계는 이미 이것도 앞서서 언급한 바 있고 사용도 해봤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jQuery의 가장 큰 특징은 CSS의 선택자가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 선택자가 없었더라면 jQuery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이 선택자로 인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보다 jQuery를 이용을 해서 달러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원하는 웹 요소, 즉 노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jQuery가 무엇인지, 그리고 jQuery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jQuery를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알아보고 다음 장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jQuery, 다음 장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jQuery에 이제 우리가 달러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리턴 값은 어떻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소스를 이제 실습을 해봄으로써 한번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건 새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돔 작업의 처리에 도움을 주는 놈이다. 클래스로 되어 있는 메서드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